자, 시작합니다. 자, 연속하기 전에 이제 샌드위치 얘기가 좀 등장을 해요. 샌드위치는 이미 공부하신 분도 있고, 생각보다 샌드위치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샌드위치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상식이긴 한데, 외국에 여행을 가시면 샌드위치는 별로 전문점이 없어요. 다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를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걸 시키시면은 거의 실패하지 않고 다 성공하는 편입니다. 햄버거 전 세계에 유명한 게 인앤아웃, 파이브 가이즈, 그 다음에 그 쉑쉑 요 세 개가 유명한데요. 세 개 다 먹어본 결과 뭐 절대 자랑은 아니고 플랭크 버거가 맛있어요. 가격 생각하면 외국에 나가지 마시고 플랭크 버거 한 2개 먹고 외국에 나가보면 파이브 가이즈는 맛있어요. 거기는 버거가 맛있고요. 감자튀김 맛있고, 인앤아웃이 밀크쉐이크가 같이 나와요. 근데 인앤아웃의 밀크쉐이크는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드셔야 돼요. 겁나게 진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감튀를 밀크쉐이크에 찍어 먹어요. 대단 맛있어요. 신기했어요. 진짜로 아이스크림이 들어갑니다. 미국은 제가 갔을 땐 하겐더즈 파인트 한 통이 한국 돈으로 4,500원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엄청 쌌죠. 지금은 많이 올랐겠지만. 자, BLT가 뭐의 약자일까요? 샌드위치 컨셉으로. 아시는 분? 알면 다음 주에 BLT를 먹든. 베이컨, 레디시, 토마토. 스고이네. 예, 맞습니다. 베이컨. 레투스 이렇게 쓰나요? 철자? T 하나예요? 2개예요? 아세요? 양상치를 영어로 쓰는 거예요. 레러스라고 읽어요. 레투스. 튜나 아니죠? 튜나 들어간 거 아닙니다. 거꾸로 해도 똑같은 토메이로. 순간 토마토라고 얘기 안 하시고 토메이로라고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스고이네 했습니다. 요거 홍콩 가시면은 팔아요. 홍콩에도 BLT 집이 있어요. 요거 드시면 요거 말고 딴 거는 한 개도 안 들어가는데 물론 고기가 들어가죠. 고기는 들어가죠. 자, 샌드위치가 뭐냐 책에 안 써 있습니다만 샌드위치 제가 저는 정말로 성인이 돼서까지도 샌드위치 철자가 이건 줄 알고 맨날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모래마녀 아니고요. 샌드위치 아니고 요거 없습니다. 맞죠? 샌드위치 원서에 샌드위치 티어리라고 써 있습니다. 뭐냐? 샌드위치 중간에 빵이 낀 것처럼 이 위에 fx가 a를 향해 가고 있고요. 밑에 있는 gx가 조금 작은데 이 녀석도 a를 향해 가고 있으면 이쪽에 가운데 있는 kx는 자, 책에다 써놔요. 얘가 이 녀석이 뭔지 몰라요. unknown이에요. unknown도 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어쩔 K 저쩔 A가 됩니다. A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생긴 게 샌드위치처럼 생겼죠. 그래서 뭐 중간에 있는 이 녀석이 함수값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함수값이 막 왔다 갔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는 요런 게 성립하는 겁니다. 이거 써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분명히 함수값이 얘가 얼마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이 녀석이 함수값이 제일 작고 얘가 제일 크고 그런 거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분의 3x 빼기 5 얘가 g라고 합시다. f는 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얘가 g라고 하시면 예를 든 거예요. 그 다음에 f는 x 더하기 1분의 x 빼기 1이라고 할까요? 3x 플러스 10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쨌든 똑같은 숫자를 넣으면 당연히 얘가 크죠. 얘는 작고 그잖아요? 게다가 x자리에 무한대가 들어간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내가 앞에서 구했던
극한값 중에서 도미넌트한 녀석, 찌질이가 발생하는 이거 극한값 얼마죠? 민수 학생? 3이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극한이 3이에요. 분명히 얘가 조금 더 크긴 해요. 그죠? 조금 더 크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것도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녀석도 극한값은 3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그림처럼 되는 거예요. gx가 분명히 fx라고 적어놓은, 아니 여기 fx라고, 여기 k네요. 미안해요. fx라고 적어놓은 이 녀석보다는 얘가 작죠. 함수를 집어넣으면 작죠, 값이. 그래프상에서 얘는 밑에 점에 찍히면 얘는 위에 점에 찍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향해 가는, x가 무한대를 향해 가는,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둘 다 3을 향해 가고 얘도 3을 향해 가죠. 두 개의 값이 약간 차이는 나지만, 그러면 얘는 샌드위치처럼 빵과 빵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처럼, 모래처럼, 모래는 좀 그렇다. 예, 빵과 빵 사이에 끼어 있는 얘처럼 중간에 끼어서 어쩔 수 없이 극한값이 3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걸 왜 배웁니까? 왜 배울까요? 왜 배울까요? 왜 배우는 이유는 여기 칠판에 써 있어요. 이걸 배우는 이유는 KX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뭔지 몰라. 하지만 이걸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진행하면은 결국 얘가 종국에는 이거와 이거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이 값이 같아질 거야 라는 거를 추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거를 산업적으로 혹은 상업적으로 쓸 수 있죠. 얘가 시간이 한 100년 지났어. 그러면 분명히, F하고 G 사이에 있는 애니까 얘는 100년 정도 지나면 어느 값이 되겠지. 그리고 그렇게 그 값을 향해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요. 그럼 적어도 다른 이상한 값이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샌드위치. 그래서 샌드위치는 문제를 1. 부등식을 만든다. A와 C의 극한을 구한다. 극한이 동일하다면 B도 같은 운명이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걸려있는 B를 찾아낸다. 이런 개념이에요. 문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개념이 그렇다는 거니까 한번 문제 볼게요. 대표 문제 59번입니다. 대학에 가셔서 혹시라도 이제 수학이나 엔지니어링 매스, 엔지니어링 공업 수학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운명이신 분들은 지금 배우는 내용이 다 대학교에 한번 또 나오니까 2x 빼기 1과 fx와 2x 더하기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가 무한대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fx는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중간에 값이 항상 껴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부등식은 됐는데 내가 조사해야 되는 부등식은 이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생기게 부등식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게 생겨요, 선생님? 어렵지 않죠? 여기 세제곱이 달렸잖아요. 얘네들은 다 무한대가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한대가 들어가면 세제곱을 해도 부등식이 성립하죠?
음수가 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같은 부호예요. 세제곱은 부호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2x 빼기 1의 세제곱, fx의 세제곱, 2x 더하기 5의 세제곱, 이런 부등식으로 변형을 했어요. 그리고 분자까지. 그 다음은 이 녀석을 뭘로 나누겠어요? x 세제곱 더하기 1, x 세제곱 더하기 1, x 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눴어요. 이런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부등식을 조작합니다. 조작을 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의 모양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뭐 일일이 계산을 안 하셔도, 자,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이 녀석을 분자를 전개하면은 8x 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이건 내가 찾는 거고, 이것도 8x 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뒤에는 안 할게요. 여기는 뭐 끝자리가 뭐 125고 얘는 빼기 1이지만. 여기에 이 녀석의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뭐예요? 극한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리미트 달려서 이 녀석이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극한값이 8이야. 그죠? 대빵끼리 붙으면 바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찌질이는 가라. 뭐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얘도 극한값이 x가 무한대로 가면 8이야. 이렇게 됐죠? 됐나요? 그럼 정답! 가운데 낑긴 녀석은 너도 8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부등식을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녀석의 값을 찾아낸다가 제일 커요. 뭐 그 내용만 이해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샌드위치 이론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극한의 활용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익으면, 조금 익숙해지면 그때 하도록 하고요. 연속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드릴게요. 오늘 수업 빠지셔서 영상을 꼭 보셔야 되는 분들은 여기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은근 막 헷갈리는 것들이 들어있어서 연속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연속이라는 거는 끊어져 있지 않다. 계속하여. 우리 계속하여라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continuously 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연속은 연속성, 그러면 영어의 continuity라고 얘기를 하고요. 끊어져 있지 않고 계속 연결이 된 겁니다. 어저께 영어 단어 시험을 봤으면 오늘도 봐야 돼, 매일 봐야 돼. 그러면 매일 같이 한 번도 안 끊어지고 영어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런 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계속하여는 영어로 continuously도 있고 안 끊어지게 계속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이죠.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 끊어져 있는 연속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서울의 명일동에 있었던, 제가 살던 가는 옆 동네예요. 그래서 이 명일동, 여러분들 서울 가셔서 명일동, 하남시 이런 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는 도로공사, 특히 지하철이 많은 곳은 조심해서 다니세요. 길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 너무 꾸불텅꾸불텅한데 큰 길이다. 거기는 한강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요. 땅 밑에 모래층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걸 지하철을 뚫어버리고 지하수가 다 땅 밑으로 내려가면 흙이 떠밀려가서 없고 여기 그냥 아스팔트 큰 걸로 덮여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얘가 서서히 내려앉으면서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크홀이 무서운 게 그런 게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서울은 지하수가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은 지하수가 말라서 땅속에 지하수 길만 있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사대문 안에, 그러니까 옛날 성이란다. 저기 궁궐에서부터 청계천이 실제로 물이 흘렀어요. 북한산, 인왕산에서부터 해가지고 청계천으로 물이 흘러왔었는데 이게 물이 끊어졌어요. 가뭄 때문에. 그러면 뭐야? 건천이라고 부르죠.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덮어버리면 그럼 이 밑에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 공사를, 청계천을 막는 공사를 미군들이 했거든요. 뭐 엄청나게
콘크리트 두들겨 받고 뭐 막았었죠. 자, 헛소리고. 싱크홀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토바이가 나중에 지나가고 여기 처음에 실제예요. 명일동에서 카니발이 지나갔어요. 하얀색 카니발이에요. 유튜브 보시면 떠요. 쇼츠에도 떠요. 얘가 부웅 해가지고 싱크홀이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생겼어요. 얘가 탁 해서 앞바퀴가 여기 탁 걸렸어요. 앞바퀴가. 그래서 여기 카니발은 앞바퀴에 동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앞바퀴가 웅 하고 탁 걸려서 지나갔어요. 뒷바퀴는 공중에 떴고. 그래서 살았어요. 와, 이 사람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럼 이 하얀색 카니발을 뒤따라오던 오토바이는 젊은 사람인데 그 다음날 발견됐어요. 빠져서. 물론 이제 생명이 끊어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다른 데서. 여기가 아니라 한참 지하 어디 뭐 흘러나왔어요. 거기서 발견됐어요. 죽었어요. 이런 게 뭐예요? 길이 연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끊어져 있는 거지. 연속 아닌 거지. 이런 걸 불연속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함정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함정은 사실은 덮여져 있어서 연속인 척 하지만 빵꾸가 난대요. 그래프로 이제 넘겨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래프가 쭉 끊어져 있지 않고 매끈하다의 영어 단어 슬릭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조금 표현이 좀 여러분들 웃을 수도 있는데 매끈하게 균일하게 호모지니어스라는 단어도 씁니다. 호모지니어스하게 매끈하게 빵꾸가 안 나 있는 척 하지만 여기서 빵꾸가 팍 나 있고 실제로 여기에 그래프의 함수값이 여기 위에 찍혔다고 합시다. 그럼 이건 함정이에요. 맞죠? 여기 극한값은 분명히 근처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 포인트를 내가 x는 a라고 하면 이 녀석은 FA가 여기입니다. 여기 FA가 K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 가운데 빵꾸가 나 있는 노란 색깔로 색깔을 칠해볼까요? 실제로 여기 빵꾸 난 이 녀석은 L이라고 하면 FA 뿌리랑 FA 마늘 극한이에요. A를 기준으로 살짝 오른편 여기 A를 기준으로 살짝 왼편 여기 얘네들은 L자가 나오죠. 좌극한 우극한이니까 맞죠? 그럼 뭐야? 빵꾸가 났는지 함정인지 아니면 매끈하게 잘 연결이 돼 있는지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상태는 이 오토바이나 카니발을 타고 가던 이 싱크홀에 있던 사람은 이 도로가 빵꾸가 났다고 생각 안 하고 갔는데 바로 직전에 멈췄다면 극한값에 해당하는 거에 멈췄다면 함수값까지 안 가고 이거 살았다 이럴 수는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싱크홀을 기준으로 좌극한에서 함수값을 카니발은 부흥 건너뛰어서 우극한으로 넘어간 거야. 좀 표현이 웃기지만 그렇게 뉴스에 얘기할 수는 없잖냐. 뉴스에서 네 앞에 가던 카니발은 다행히도 좌극한에서 함수값을 건너뛰고 우극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던 오토바이는 결국 함수값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싱크홀 이래버린 거지. 사실 근데 그게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실제 함수값은 위에 와야 돼. 빵꾸 뽕 이렇게 나온 거죠. 빵꾸에 대한 이것도 아세요? 원래 단어가 뭐지? 빵꾸? 빵꾸가 원래 어느 나라 말이에요? 영어예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잘 몰라요? 근데 빵꾸 똥꾸는 알죠? 뭔지. 빵꾸 그러니까 좀 미안한데. 이 단어예요. punctuated, 구멍난. 펑크에서 온 말이에요, 펑크. 근데 my tire is 빵꾸 이러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I got my tire flat 이렇게 해야 알아들어요. 타이어가 평평해졌다. 이게 빵꾸예요. 영어 시간에 갑자기. 어쨌든 할 말이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한다.
자, 그래서 여기가 구멍이 뽕 나 있습니다. 이 구멍 난 거는 다른 함수값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즉, 극한이 있는데 없진 않아. 극한이 있는데 이 녀석이 함수값과는 달라요. 그러면 빵꾸가 난 거예요. 얘가 불연속이라는 소리예요. 연속의 조건 어떻다? 연속이 되려면 극한이 일단은 at x는 a에서 연속이다. 극한 값이 있고, 이게 가장 백그라운드예요. 당연히 극한이 있어야 돼요. 요것도 헷갈리시는 분 있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아예 극한이 없어버리면 어떤 거예요? 극한이 아예 없는 게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극한이 아예 없는 거 많죠. 무한된 거. 극한이 없죠. 연속이 아니죠. 당연히 끊어져 있죠. 또 극한이 없는 거. 좌극한은 이거고 우극한이 이거면 이것도 극한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극한이 없으면은 아예 연속은 근처도 못 가요. 아예 끊어져 있어요. 아예. 왼쪽에서 온 애하고 오른쪽에서 온 애가 다른 값을 갖는데 어떻게 그게 연결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극한 값이 있는데 이 극한 값이 A에서 함수 값이랑 똑같으면 그러면 리미트라는 거는 갈 때까지 가보자는데 근처까지 간 건데 다행히 그게 함수 값이랑 일치하는 거지. 다시 싱크홀 예를 들었는데 다시 또 다른 수업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어떤 학생이 CU에서 만나 했는데 이쪽에 있는 학생은 학생 이름을 따서 이런 학생이라고 치고 이쪽에 있는 학생은 이제 이런 학생이라고 칩시다. 이 두 학생이 CU에서 만나 이랬어요. 됐나요? 그랬는데 좋아 나는 CU의 좌극한에 있을게. CU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야. 맞지? 얘는 그럼 네가 좌극한에 있으면 나는 우극한에 있을게. 서로 이러고 만났어. 참, 좌극한, 우극한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친구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런 용어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만났어. 근데 헐 CU가 사라졌어. 없어. CU가 이사 갔어. 그래도 둘은 좌극한하고 우극한은 같아 달라. 만나서 뭐 하겠어 그럼? 나 좌극한이야. 쟤는 나 우극한이야. 그랬는데 둘이 야 우린 만나긴 했는데 CU는 어딘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치? CU 앞에서 만난 거니까. CU 안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다행히 만났어. CU가 없어가지고 CU에 찾아갔다면 이 둘은 못 만나. CU는 딴 데가 있어. 얘가 함수 값인 거야.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만나려면은 함수값하고 CU는 여기 있어야지. 좌극한에서 온 사람하고 우극한에서 오는 우리 지금 만나. CU에서 만나. 당장 만나.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사 먹자 이러고서는 쌀이 몇 알이나 있는지 한참 많이 들어있는 삼각기둥들을 먹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이해됐어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네모칸 채워봅시다. 18쪽이에요. 16쪽인가? 18쪽. 함수의 연속. 1번 네모칸은 함수 fx는 일단은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다. 함수값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첫 번째 1번 네모 x는 a. 2번 극한값이 존재한다. 3번 fx 리미트 fx는 2번 네모 fa와 같다가 2번 네모죠. 자, 그래서 정답 1번 네모 x는 a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2번 네모 fa가 정답이 됩니다. 3번 네모 x는 a에서 연속이 아닐 때 f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라 한다. 3번 네모 정답 불연속. 자, 불연속이라 한다에다가 적어놔요. 여러분들 손으로. 불연속은 굳이 말하자면 두 종류입니다. 극한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른 거야. 극한이 없을 때 불연속이에요.
두 번째, 극한이 있다 해도 함수값이랑 다르다. 다를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 구간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쉽습니다. 구간에 대한 설명. 구간은 뭐냐 하면은, 구간이라는 말은 일단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써놔요. 구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위예요, 범위. x의 범위. x의 범위를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칠판에다 제가 적을게요. 요거는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은데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x는 a부터 b까지다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구간으로 나타낸 건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범위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떤 약속이냐 하면 x는 a부터 b까지다 이런 약속이에요. 여기 괄호는 요 괄호가 요 표시고요. 요쪽에 요 괄호가 똑같이 시작하는 요 표시예요.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x는 이렇게 나타냈다. 괄호 표시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이거는 이거에 대한 약속이에요. 등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로 나타내면 등호가 없는 약속이에요. C부터 시작을 해서 D까지 이런 약속이에요. 그랬더니 학생 한 명이 선생님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뜻할까요? 하고 약간 괄호가 이러면 좀 뭔가 좀 장애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마이너스 2 등호가 없겠죠. 이쪽은 등호가 있겠죠. 굳이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좀 예. 학생들이 약간 수학인데 약간 병맛이 죄송합니다. 약간 예, 좀 그래. 근데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원칙을 정한 거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할까요? x가 3보다 작다. 한쪽은 없는데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이건데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능한 거고 3 이렇게 나타내면 딱 맞겠죠. 자, 요거는 등호가 없어요. 등호가. 그래서 이 녀석은 편의상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크다.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똑같다 하는 등호를 붙이는 건 의미가 없죠. 어떻게 무한대하고 같아요? 이거는 어디 무한대보다 더 큰 무한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긴 등호를 무한대와 똑같다라는 등호에 그럼 그거보다 더 작은 무한대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 등호를 붙이지 않아요. 무한대에는 등호 표시를 쓰지 않아요. 등호 안 써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책에 나온 내용 중에 등호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는 패구간이라고 부르고 이 패자는 왜 하필 패자예요? 이 패자가 영어의 closed예요. 닫힌. 정확하게 닫힌 구간이라는 소리예요. closed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개 구간. 이 개는 개 맛있어의 개가 아니라 이 개는 오픈을 번역한 거예요. 열린 구간. 이 열린 구간이라는 게 참 철학적으로 재밌는 거,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2보다 크다 그랬는데 그럼 2는 안 되는 거지만 2보다 아주 약간 넘는 거는 또 되잖아. 그건 2야 2가 아니야. 되게 알아먹기 힘든 거야. 그래서 학생한테는 몇 번씩 물어보긴 하는데 종이 한 장의 앞면과 뒷면의 거리가 얼마야? 종이 한 장 차이야? 말 그대로? 앞면과 뒷면, 종이의 앞면과 뒷면의 거리가 얼마야? 종이 한 장 차이야? 아니야. 그건 참 나도 윤리학 시간, 논리학 시간에 배웠는데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라 앞면과 뒷면에 대한 철학적인 개념은 근데 앞면하고 뒷면하고 또 붙어 있어.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야. 신기하잖아. 그건 등호가 달린 거야, 안 달린 거야? 그 철학 시간에는 어떻게 배우냐면 윤리학 시간에는 논리학에서 배우는데 대학에 가시면 이제 제일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논리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 책에 있는데 앞면과 뒷면의 차이가 얼마큼이냐?
갑자기 헛소리인데? 이거는 미안해. 갑자기 엉뚱한 얘기해서 디렉션의 문제예요. 디렉션. 방향성의 문제예요. 방향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정말 신기해하고 수학적으로 모델링 한 것 중에 하나가 메비우스의 띠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죠? 곡선의 내부와 외부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3D에서. 그런 건 수학자들이 되게, 용쌤한테 여쭤봐요. 용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네. 이 자식이 막 이런 것도 좋아하시지만 네. 네. 그런 것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속인 거를 좀 연습을 몇 개는 좀 해봅시다. 끊어져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연습입니다. 제가 아주 독특한 문제를 19쪽에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19쪽에 4번을 보시면 분모가 0이 되는 녀석, 책에다 썼나요? 분모가 0일 때의 값은 존재하지 않죠. 바꿔 말씀드리면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끊어져 있어요. 100% 끊어져 있어요. 제로 팩터들은 100% 끊어져 있어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이거는 그림 그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릴까요? 우리 1단원에서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얘를 극한값을 구했습니다. 우리 1에서의 극한값이 2가 나왔었습니다. 그죠? 분모 분자의 제로 팩터를 약분하고 나면 x 더하기 1만 탁 남고 극한값은 2가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이거 그래프를 상상을 해서 그리자고 하면은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x가 1이 아닐 때는 당연히 1이 아니니까 약분이 돼서 x 더하기 1이 되고 x 더하기 1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별게 없어요. 그죠? x가 1이 아닐 때는 x 더하기 1을 그려. 이거야. 1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1은 빵꾸뽕. 이렇게. 1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런 그림이 된다고. 그래서 극한값이 진짜 가까이까지 간 이 극한값이 2가 나온 거야. 그래서 1은 아니지만 1 바로 왼쪽에 2마죠. 2마. 1보다 살짝 오른편에 있으면 2뿔.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2마와 2뿔, 2-와 2 플러스를 가지니까 극한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함수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함수값은 정확한 1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 식에서는 그게 정의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F1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비워놓나요? 네. 이대로 비워놓는 거예요. 그림이. 불연속이죠. 저 포인트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정확한 x값은 불연속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점이고요.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을 정의를 하면 먼저 학생들이 아무 생각 안 하고 x 더하기 2분의 1이 0일 때 이거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분모를 0되게 하는 거는 분모를 욕보이는 거야. 예, 0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x가 선생님 이거 풀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푸냐? 뭐 넘겨서 그냥 푸는 거죠 뭐. x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안 되네요. 진짜로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딱 0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불연속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 x가 마이너스 1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의 함수값은 아예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답인가요? 하고 대부분 찾아와요. 근데 틀렸대요. 또 누구 있니? 분모가 0 되는 값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또 누구? 자신 있게. 이것도 분수잖아. 그러면 이 녀석도 0이 되는 녀석은 성립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불연속인 점은 이것도 답이지만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넣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어?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왜, 선생님, 그럼 차라리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분모 분자에 x 더하기 2를 곱해서 그럼 이렇게 쓰면은 됐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사실 이거 불연속인 점에서 제외가 되는데, 아니, 그럼 이렇게 쓰지 뭐하러 이렇게 써? 이렇게 쓸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 얘는 절대 0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일부러라도 이렇게 쓴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두 개가 정답이죠. 그러니까 3번 보겠습니다. 연속은요,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또 들어있으셔야 돼요. 3번. 숫자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대충 풀어도 찍는 학생들은 그냥 대충 찍어서 답을 내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 네모치시고. 이건 뭐예요? 함수값은 여기다 넣어. 1번 쓰세요. FA는 1번의 대입이에요. 왜죠?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FA 뿔은 1번의 대입이에요. 이거 뭐야? 우극한이에요. A보다 살짝 큰 파트는 여기에 해당하니까, 그죠? 수직선상에서 A보다 똑같거나 큰 애들은 여기에 넣으라는 소리예요. FA만은 어디에 넣을까요? 2번에 넣으셔야 돼요. 왜죠? 좌극한이에요. 됐나요? 네, 좌극한이야. 왜? A는 포함하지 않고 살짝 작은 애들은 여기에다가 지배하게끔 값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 지금 뭐 연속으로 만들래? 그럼 다시 연속을 생각해야지. 함수값은 이거고. 여기다가 A 넣으면 함수값. A에서 연속이니까. 극한값도 이거지. 우극한은? 좌극한은 이거지. 우극한, 좌극한 똑같아야 되잖아. 이렇게 되겠지. 똑같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똑같다. 이렇게 해서 얘를 풀죠. 인수분해 하시고. 그래서 가능한 A는 모든 실수 A값의 곱을 구하라 그랬어요. 인수분해 안 해도 그냥 처음부터 2분의 마3이가 답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연속이다. 그게 이제 뭐 2번이나 대표 문제나 다 비슷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는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연속인 거 유형 2번 대표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건 한 명 한 명한테 좀 물어볼게요. 1번은 맞나요? 자, 5번 문제예요. 5번에 1번 F형은 마이너스 1이다. 민성 맞아? 아닙니다. 얼마지 그럼? 1입니다. 예. 동혁 2번 맞아요? 1마면은 1의 좌극한이야, 우극한이야? 1봐요. 좌극한입니다. 좌극한을 따라라라라락 하고 그래프에서 읽으면 얼마죠? 동혁 얼마야? 2요. 좌극한 1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살짝 왼쪽에서 그래프를 읽어주는 거야. 그럼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잖아.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시원 학생 3번 0에서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네, 0에서 극한 값은 있어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예, 좌극한, 우극한이 거기서 만났죠. 이쪽 근처까지는 간 거니까 0에서. 4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구간에서, 자, 얘는 이제 등호가 없는 열린 구간이에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구간에서 불연속 빵꾸가 나거나 끊어진 포인트, 빵꾸가 나거나 끊어진 포인트는 3개이다. 민서 맞아요? 네, 맞답니다. 맞네요. 아, 오늘 한 명이. 네, 둘이 가위바위보? 예, 양보하는 미덕은 제게 통하지 않습니다. 5번. x는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이다. 마이너스 2에서 끊어져 있나요? 진경학생? 네, 그럼 정답은 4번. 네, 이게 됐습니다. 누가 얘기했는지 하나도 안 들려. 됐어요? 네, 요거 이해하셨으면, 뭐 그 뒤에 다 이런 분위기의 문제들입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끊고, 다음 주에 이제 연속의 좀 구체적인 테크닉들,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시간에, 네, 그거 좀 연습하시고, 한 주 지나면 미분이 뭔지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 좀 복습도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